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거의 한 1년 반 만에 저희가 이 라이브 방송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그 첫 번째 불경기에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유지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한 30분 정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저한테 좀 문의해 주신 원장님들이 있어요. 그 질문을 먼저 같이 보고 답을 해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경영 문답이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나서 또 저희가 주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질문을 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한 원장님이 매출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병원이 뭐가 문제인지 정말 모르겠다라고 연락을 주신 원장님이 있어요. 매출은 잘 나오는데 이제 대출을 받았다. 그 얘기는 뭐죠? 이제 수익이 없으니까 이제 매출은 있는데 수익이 없는 거죠. 수익이 없으니까 이제 결국 대출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는 저희가 크게 우리가 이제 매출 구조랑 비용 구조를 한번 분석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매출 구조는 뭐예요? 만약 의사당 가장 중요한 이제 매출 구조를 따질 때 우리가 그 인당가라는 게 있죠. 인당. 환자 한 명당 이제 우리 병원에 얼마나 이제 그 비용을 내느냐. 제가 저번에 이제 유튜브 강의 때도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게 원장님들 한 명당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면 보통 여기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몇 분 계신다고 하는데 그럼 원장님 한 분이 이제 비용에 이제 그 인건비 베이스에서 그 급여가 상당히 좀 많이 차지하잖아요. 원장님 한 분이 만약 3천만 원을 가져간다. 이제 비용을 이제 급여를요. 그러면은 3천만 원을 가져간다. 페이닥터 원장님이 3천만 원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그 원장님이 얼마를 벌어야지 이제 경영적으로 이게 유지가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 고민을 이제 따져보셔야 돼요. 보통 이제 페이닥터 원장님이 와서 그 급여를 많이 뭐 1,500만 원 가져가는데 매출을 2천만 원 만들어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엄청난 적자인 거죠, 사실. 왜냐면 그 원장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원장님을 차지하는 공간, 직원, 뭐 프로세스 많이 다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한 명의 의사가 버는 돈의 몇 배 정도를 벌어야지 이제 이게 유지가 될까 병원이 이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암만 못 벌어도 저희가 이제 3배 정도는 벌어야지 이제 경영이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 원장님이 3천만 원을 이제 급여다 그러면은 그 원장님이 적어도 매출을 최소 얼마를 해야 되냐? 9천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나가잖아요. 비용들이요. 뭐 재료비도 있을 거고 최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1억은 해야 되는 거예요. 1억은. 한 명의 원장님이. 그래야지 그 급여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국세청에 소득률이 있어요. 뭐 성형외과는 57.3%, 뭐 치과는 38.3%, 뭐 피부과는 31.7%, 뭐 쭉 있어요. 그리고 정형외과가 25.2%. 이 소득공시율이라는 게 뭐냐면 고시 소득률이 가장 요 정도 소득은 평균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평균이라고 보다 이 정도는 가져간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다 이제 뭐 아까 성형외과는 57%도 있고 우리가 정형외과는 25.2% 가장 낮거든요. 그거를 평균 내보면 한 30%라고 볼게요. 그러면 병원은 수익률이 최소 어느 정도 돼야지 된다는 얘기죠. 30% 정도가 나오는 게 이제 노멀한 평균이다라는 거예요. 30% 수익률을 만들어내야지만 국세청에서도 그냥 노멀하게 국세청 문제가 없어요. 수익률이 이거보다 낮으면 오히려 뭐가 될까요? 세무조사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익률을 내가 이 정도는 낸다라고 신고도 해야 돼요. 그런데 30% 수익률을 내야 되는데 수익률이 없어서 지금 오히려 돈을 대출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아까처럼 매출 구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원장님들이 페이닥터를 쓰시는데 수익률이 떨어져서 정말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못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매출 구조를 분석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 비용에 대한 구조를 분석해 봐야 돼요. 비용을 다 따져봐서 인건비가 적정한지 전체 우리가 내는 매출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또 이제 변동비 베이스에서 마케팅이나 이런 게 적정한지를 다 따져보셔야 돼요. 사실 병원이 수익이 안 난다는 거는 매우 심각한 거죠. 그리고 대출을 받았다 매우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분석을 철저하게 한번 다 해보셔야 돼요. 숫자로 뭐가 문제인지를 다 끄집어내고 다 한번 재무제표를 놓고서 손익분기 베이스에서 다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정말 우리가 뭐가 더 많이 쓰고 있고 잘못된 게 있는지를 그래서 다 한 번은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사실 이제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이제 다 분석했더니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일단 인당 단가가 낮아요. 그런 힘든 병원들 보면 당연히 인당 단가가 낮고요. 그리고 또 지출에 인건비 지출이 또 세요. 예. 특히 의사 늘릴 때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병원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또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개원하고 10개월이 되었는데 매출이 늘지 않네요.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개원하면은 매출이 매달 조금씩 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느는 게 사실 정상이죠. 그런데 는다는 전제 조건이 뭘까요? 매출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전제 조건은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잖아요. 뭔가 인풋을 가한 거죠. 정말 제가 최근에 만난 병원 중에서 인풋이 아예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매출이 늘 거라고 생각하는 원장님도 있어요. 네. 근데 10개월 동안 안 늘었는데 좀 더 지나면 늘겠지 하는 원장님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풋이 없으면은 아웃풋이 늘지는 않아요, 지금은.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의료가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다 많이 포화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을 때는 여기가 많이 기다리니까 저쪽으로 이제 오픈하자마자 또 옮겨 나가니까 사실 그냥 그렇게 인풋이 없이도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겠죠. 늘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환경에서는 이제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뭔가 인풋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원장님은 얘기해 보니까 인풋한 게 많아요. 마케팅도 그렇고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했는데 왜 늘지 않을까? 그거는 우리가 내부와 외부로 나눠서 한번 딱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매출 분석해야 된다. 위에는 제가 비용 구조, 매출 구조를 우리가 분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로직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이제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내부가 문제인지 외부가 문제인지를 일단 우리가 놓고 분석을 해야 돼요. 내부에서는 사실 우리가 접점별로 사실 가장 가만히 있어도 병원이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거는 이제 소개 환자가 늘어날 때잖아요. 그래서 소개 환자가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각 접점별로 뭔가 문제가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일단 각 접점별로 뭔가 우리가 문제가 없는지 다 한 번씩 따져보셔야 돼요. 과연 상담은 문제가 없는지, 데스크는 문제가 없는지, 또 치료는 문제가 없는지, 관리는 문제가 없는지 각 접점별로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잘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원장님들이 이제 가서 만나보면은 큰 문제가 없고 잘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원장님들도 사실 진료실에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잘못된 게 없으면은 또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드시 인풋이 있어요, 이것도. 그 인풋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찾아내셔야 돼요. 뭐가 문제냐라고 정확히 찾아내셔야죠. 정말 원장님 보이는 데서만 잘하는데 형편없는 직원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부의 접점의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매출이 늘지 않는다? 그럴 경우는 마케팅을 정말 통합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제 개원하는 원장님들이 마케팅을 여기저기 따로따로 서로 시너지 안 나게 하시는 원장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마케팅을 하는데 성과가 안 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케팅을 성과가 내기 위해서는 이만큼을 해야지만 성과가 나는데 성과가 나기 전에 또 딱 끊는 원장님들도 있어요. 예, 모든 것들이 이제 성과가 나는 거와 언제 날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마케팅이 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고 통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다 따로 국밥처럼 다 따로 그러면 사실 또 시너지가 안 나고 성과가 늦어지고 안 나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제 마케팅도 한번 통합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정말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부를 체크했어요. 그다음 뭘 체크해야 돼요? 외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외부 어떤 걸 체크해야 되죠? 네, 일단 환자가 기본적으로 조금씩 늘어야 되는데 안 늘어난다는 거는 다른 병원에서 유입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다른 병원이 뭘 잘하는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네. 대부분 개원한 원장님들이 이제 경쟁 병원들, 기존에 먼저 하고 있는 병원들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원장님들도 개원을 하고 있는데 옆에 경쟁 병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예, 그 환경이 그렇게 또 들어오면 당연히 한 1년 되게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환자를 안 뺏기려고 다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 경쟁 병원은 벌써 브랜드를 잡고 있는 병원이잖아요. 그 병원을 한번 정말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너무 잘한다. 사실 우리보다 잘한다 그러면 우리 병원에 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그 병원보다 뛰어날 수 있게 계속 연구하고 우리가 뭘 더 잘할지를 고민하시고 만들어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 외부 분석, 경쟁병원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우리가 환경적인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불경기잖아요. 과연 불경기라서 이렇게 안 오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 있어요. 당연히 불경기니까 환자가 일부는 줄지요. 일부는 줄지만 정말 엄청나게 줄까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오늘 방송을 하려고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들 그 매출 분석을 좀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비급여 영역에서 조금 줄은 병원들도 있지만 급여 병원은 거의 매출 변동이 없어요. 이제 경기가 나빠졌다고 하지만 매출이 준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이 병원이 잘하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과연 우리가 이제 외부 환경에 이제 불경기니까 환자가 이제 10개월이 됐는데도 전혀 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가고 있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단정하시면은 사실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외부 분석을 한다면 우리가 더 무엇을 더 만들어낼 건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걸 찾아내셔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이 이제 인풋을 넣게 돼 있고 그 인풋에 의해서 성장을 해나가시겠죠.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10개월이 됐는데 매출이 전혀 늘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 병원에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병원인데 요양병원을 2년 반 만에 이제 폐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왔어요. 1년 정도 지났을 때 좀 수익이 나는 것 같더니 다시 이제 환자가 좀 빠지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코로나도 있었고요. 다시 빠지면서 적자가 한 1년 정도 되다가 결국 문을 닫았어요. 왜 그러면은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익률이 있어요. 수익률이 아까 제가 이제 기본 의원들은 기본 이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라고 그랬죠? 최소 이제 평균 30%는 무조건 가져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낮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10% 정도.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우리가 병상률이라고 하잖아요. 병상률을 이제 어느 정도 채우지 못하면 이제 적자를 보게 되죠.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으로 요양병원은 많은 인력을 갖고 있어요. 인력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제 조직이잖아요. 인력을 이제 매니지먼트 하지 못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어려움들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요양병원이 지금 우리가 140% 오버된다고 하는데 지금 코너에 많이 몰려있죠. 작은 이제 100베드 베이스의 요양병원들은 점점 설 자리가 조금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영적으로 어려운 거죠.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저번 달에 제가 아는 원장님도 요양병원으로 접은 원장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경영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요양병원을 요즘 제가 한다고 하면 되게 많이 말리는 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경영은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률이 너무 적고 리스크는 많은 거죠,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수익률이 그래도 한 20% 정도 됐고 15% 20%는 됐고 또 위험 리스크가 없었어요. 그러면 해볼 만한 거죠. 근데 지금은 수익률이 10% 정도로 또 줄고 오히려 경영 리스크는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냐라고 정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과도 그렇고 이제 병원도 그렇고 그래서 수익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요양병원이 아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거예요. 작은 요양병원들은 지금 다들 특히 이제 불경기가 들어와서 환자 입원이 또 떨어지면 한 5%만 떨어져도 이제 적자가 돼버리잖아요. 정상률이. 그래서 아마 지금 다들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불경기라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불경기에 이제 과연 다 모든 병원의 수익이 떨어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많은 병원들이 오히려 수익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왜 수익이 떨어지지 않는 병원들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계산해서 만들어가면 되겠죠. 수익이 떨어지지 않는 병원의 특징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충성도가 높은 거죠. 예, 충성도. 충성도가 높다는 건 뭐죠? 그 병원에 아주 로열티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온 환자가. 원장님들이 이제 개원하고 사실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충성도를 높이는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 환자하고 관계를. 그래서 제가 팬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 많이 하는데 충성도가 높으면은 벗어날 가능성이 당연히 적지요. 그래서 탄탄하게 이제 그런 그 서비스를 갖고 있고 충성도를 잘 만들어낸 병원들을 보면은 사실 거의 변동을 받지 않아요. 경기나 뭐 코로나나 이런 거에 왔을 때. 왜요? 그만큼 어차피 병원을 가야 되는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확 뭐 100%가 갑자기 우리가 50%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100%가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코로나가 오면 뭐 80%가 된다. 그러면 사실 우회에 있는 한 20%가 빠졌을 때 그 힘들어지는 병원들은 일부가 그렇게 힘들어지는 병원들이 있고 또 한 30%는 매출 변동 없이 잘 가는 병원들도 있어요. 잘 가는 병원들은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 충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제 개원하는 원장님들을 이제 들으시니까 개원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불경기 개원하는 원장님들이 있어요. 뭘 하시면 되죠? 한 명 한 명 이제 오늘 환자들 충성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로열티를 만드는 거예요. 원장님 팬이 될 수 있게. 그런 활동을 하면 되죠. 시간이 많으니까 좀 더 대화도 할 수 있고 치료도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고 좀 더 길게 해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고객도 뭔가 주인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우리 병원의 뭐 10번째 고객, 우리 병원의 20번째 고객. 그래서 뭐 작은 엽서를 써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고객들한테는 그게 또 특별한 순간으로 바뀌는 거죠. 사실 병원에 잠깐 왔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팬을 만들 수 있는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충성도가 생기니까 상관없이 계속 오고 소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충성도를 만들려면 킬러 컨텐츠라고 하는데 우리가 뭔가 다른 데가 갖지 않는 뭐 우리 병원만의 서비스라든지 치료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시기에는. 그래서 우리 병원만의 뭔가 특별한 이제 치료를 다른 걸 만들어내는 게 과별로 사실 거의 치료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치료 쪽이 아니라면 서비스라든지 우리가 이제 다른 걸 만든다는 거를 우리가 기능적 차별화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뭐 장비라든지 뭐 치료라든지 이런 기능적으로만 생각하면은 다른 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지적 차별화라고 하는데 그거를 고민해 보면은 치료도 뭔가 우리가 네이밍을 만들 수도 있고 좀 더 다른 프로세스를 붙일 수 있고 그 치료에 서비스를 붙여서 다르게 좀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우리 병원에 올 만한 좀 킬러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작업, 서비스도 좀 킬러 이 병원은 진짜 이건 확실히 잘해라는 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매출적 변동이 없는 잘 되는 병원들 보면은 안정적인 환자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안정적인 환자 구조라는 게 뭐냐? 이제 재방문율이나 소개율을 높은 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거와 연결이 돼요. 예. 환자가 굳이 다른 병원에 빠져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방문을 하게 되고, 근데 환자가 왔는데 재방문율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 봐야 돼요. 왜 환자가 안 올까, 우리 병원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으니까 안 오는 거잖아요. 다른 경쟁 병원에 가야 돼. 차라리 여기 가는 게 낫겠다라는 해서 다른 데로 가시는 거잖아요. 다른 데를 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개선하지 않으면은 그렇잖아요. 계속 신안을 넣고 가는 병원은 없어요. 예, 환자는 계속 확보가 되면은 재방문이 될 수 있고 뭐 소개도 올 수 있고 이 부분을 늘려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억지로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갖고 있는 가치가 충분해서 환자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재방문 혹시 우리 병원을 했는데 방문이 안 왔다 그러면은 이것도 반드시 이유를 찾아봐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동성이 큰 방식으로 움직이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변동적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병원들은 이럴 때 또 취약해져요. 예, 잘 됐다가도 확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가장 안정적 구조의 환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좀 집중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 직원들이 너무 바뀌면은 환자들이 왔는데 정을 못 붙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직원이 좀 안정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원들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잘 있는 병원들이 그래도 보면은 큰 어려움 없이 가더라는 거죠. 매출 수익적 어려움 없이.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한 명이 바뀌면서 이제 매출 구조가 확 변화되는 병원들이 있어요. 뭐 실장이 한 명 바뀐다든지 그건 상당히 큰 문제예요. 예. 조직은 이 경영이라는 거는 누가 한 명이 바뀐다고 큰 움직임이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춰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리스크라고 해요. 그래서 바뀌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좀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누가 와도 이 정도는 가자. 오히려. 그래서 직원들이 좀 변화 없이 갈 수 있는, 가끔 이제 개원할 때 이제 변동성이 큰 이제 관리자들이 있어요. 높은 연봉을 요구하면서 정말 확 내가 할 수 있다 끌어갈 뭐 이런 변동성이 오히려 큰 관리자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냥 끈기 있고 안정적으로 이제 차분하게 가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병원은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제 그 관리자들을 뽑거나 관리자들 할 때 이제 그 세일즈 능력이 탁월한 사람보다 리더십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요즘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MZ 세대들이랑 같이 일을 해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항상 탈이 나더라고요. 누가 나가도 변동이 생기고 또 이때 많이 이제 매출적 구조에서 다시 조금 힘들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능하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이런 시기는 오히려 좀 잘 시간이 남을 때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또 직원들하고 이런 부분도 서로 얘기하면서 좀 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적인 여유라는 게, 우리가 이제 돈을 참 사람이 코너에 계속 몰릴 때 몰리거든요. 결국 이제 내가 여유가 없으면은 이제 환자한테 여유 있게 못 해요. 직원들한테도 여유 있게 못 하고. 그리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여유 있게 더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 변동이 없으려면은 저는 오히려 병원 수익률을 잘 만들어서 수익성의 여유가 좀 있어야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매출이 좋았던 병원들이 오히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도 매출이 변동 없이 쭉 잘 가는 병원들이 있어요. 이제 수익률이 좋았던 병원들이. 그리고 크게 쬐끔쬐끔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수익률이 좋으니까 엄청나게 막 휙휙 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그냥 이번에 조금 줄었네요. 이번 달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이걸 보완해서 좀 만들어내면 되겠네요. 왜 어차피 수익률이 좋으니까. 근데 수익률이 떨어지는 병원들이 이제 조금 떨어지면은 원장님이 마음이 편치가 않죠. 예, 어떤 경영자가 내가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제 적자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다 편한 리더는 없죠. 엄청나게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사실 그게 또 다 나와요. 그리고 또 잘못된 결정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수익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제가 이제 잘 되는 병원의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개원할 때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하면은 좀 더 안정화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을 좀 이제 제가 몇 가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에요? 첫째, 마케팅 같은 경우는 우리 병원에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마케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당장 지금 다음 달 이제 조금 수익이 올라가는 결정을 위한 마케팅을 던지는 경우들도 막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던졌을 때 이제 오히려 정체성이 혼란되면서 이제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럴 때 좀 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마케팅을 정말 가치 있는 마케팅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소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두 번째 고민하셔야 돼요. 소개를 받기 위해서 소개를 받는 것만큼 사실 가장 중요하고 쉬운 마케팅은 없어요. 근데 소개를 받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매번 매우 만족을 해야지 소개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개를 받아나기 위해서 인풋이 잘 들어가야 돼요. 환자한테도 잘 들어가야 되고요. 고객들한테도 잘 얘기해야 되고, 직원들도 잘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 활동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해서 소개를 그래도 받아낼 거냐라는 부분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팬을 늘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가장 팬이 늘어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환자가 10명밖에 안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을 팬이 만들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원장님이 팬 관계를 잘하고 치료를 잘해서 팬이 됐어요. 그리고 또 너무 좋은 이제 라포가 형성되니까 또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오늘 이렇게 감사 인사도 하고 하면서 더 많은 팬이 됐어요. 그러면은 사실 미래에 큰 자산을 하나 계속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팬이 늘어나고 있냐 나한테. 그래서 원장님들이 저번 달과 이번 달 비교해서 그래도 이번 달에 한 3명이라도 늘렸는지 팬을 이 부분을 계속 한번 저는 고민하라고 싶어요. 근데 늘어났다 그러면은 이 병원은 뭐 불경기지만 그 넥스트의 미래가 있다라는 건 이제 점점 잘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팬이 늘어난 게 없어요. 팬이 전혀 늘어난 게 없으면은 딱히 또 인풋이 다르지 않는데 아웃풋이 달라질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최근에 개원할 때 그 채용을 최소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다 셋업하고 오픈하고 하면은 그것도 인건비가 매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초반에 이제 매출이 없을 때 나가는 인건비는 더 커요. 왜냐면 매출이 충분히 나온 다음에 나가는 인건비라 매출이 없을 때 나가는 인건비, 이제 적자를 보는 인건비는 사실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냥 그걸 줄이기 위해서 최소의 인원부터 시작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예전보다 환자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안 빠를 수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직원을 한 명 한 명 더 늘려서 채용하라고 말씀드려요. 이 부분도 왜 그러냐면 불필요한 경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경비를 좀 줄이세요라고 하면은 원장님들이 다 잡으면 경비 줄일 데가 없는데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이 줄이려고 하면은 경비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달에 뭐 2천만 원이 이제 경비로 나간다 그러면은 이번 달에 뭐 20만 원만 줄여보자. 그러면은 사실 2천만 원, 20만 원이 1%잖아요. 1%만 줄여보자.
근데 그 1%가 이제 계속 1%잖아. 이제 줄잖아요. 그래서 너무 큰 목표에 경비를 줄이는 것보다 그냥 지금 현재 그 경기가 이러니까 우리가 좀 더 1% 정도를 좀 우리가 한번 줄여보자라는 목표를 잡아서 불필요한 경비를 한번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 또 불필요하게 쓰는 경비들이 있어요. 그 경비를 줄이시면 돼요. 줄이시면 그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불경기에 어떻게 수익을 유지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세상에 제가 가장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얻는 게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영을 하면서 얻는 건 무엇이고 잃는 건 뭔지를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why, 내가 왜 이걸 하고 있고 이 길로 가고 있는지를 나중에 혼돈 오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근데 우리는 가끔 때로 얻는 것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에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예. 반드시 얻는 게 있으면 우리가 잃는 게 있어요. 열심히 한자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은 돈을 버시겠죠. 근데 또 잃는 게 있어요. 시간이란 것도 잃는 거고 또 다른 잃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자가 조금 줄면요. 그걸 얻었을 때 잃었었던 걸 다시 우리가 얻는 작업을 또 하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한 병원에서 이제 한자가 좀 줄었대요. 한 20% 정도가 줄었답니다. 한자가 줄으니까 원장님이 너무 바빠서 못했던 거를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전에 바빠서 못했던 게 어떤 거예요? 조직도 한번 재정비하고 마케팅도 재정비하고 그리고 새로운 치료 공부도 자기도 더 하고 또 고객들도 너무 바빠서 아예 못했는데 고객도 한번 정리해서 이제 이 타이밍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넥스트를 갈지를 한번 더 체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 사실 넥스트 우리가 너무 바빠서 못했던 거를 또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조금 시간이 나면 원장님도 이때 좀 쉼을 갖고 힐링도 하세요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게 그 다음 다시 얻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막 불경기를 너무 네거티브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제 불경기에 조금 힘들게 시작한 원장님도 얻는 게 있고 제가 잃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힘들게 자리를 잡은 만큼 뭘 갖추겠어요? 예, 더 좋은 탄탄함을 갖추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 힘든 시기에 열었지만 그 하나하나 잘 만든 탄탄함이 더 오랫동안 그 병원을 잘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 얻는 게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잃는 게 있으면 또 얻는 게 있죠. 그래서 참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구조를 저희가 잘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라보면 시선을 경영이라는 게 되게 단편적으로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냥 원장님들이 이래서 힘들어요 이렇게만 볼 필요 없어요. 이 힘들지만 이래서 얻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잘 인식하고 그럼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why를 계속 찾아 나가시는 게 경영에서는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경기에 이제 매출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 되는 병원들의 특징을 갖다가 벤치마킹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벤치마킹만큼 빠른 게 없지 않습니까? 주위에 경기가 안 좋고 지금 뭐 불경기라고 하는데 매출 변동 없이 잘 되고 있는 병원들도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벤치마킹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런 특징들이 저는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들이 있는 병원들을 보고 우리가 가져와서 벤치마킹 하는 게 가장 빠른 정답을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올해 개원을 하려고 하는 원장님들, 이제 개원 예정의 원장님들이 많이 보시는데 개원하려는 원장님들은 불경기인데 너무 불안한데 이거 개원하기에. 그래서 최근에 또 하는 원장님이 입지 결정을 하셨고 여기를 결정했는데 계속 미루고 올 하반기 어떻게든 여기 넘어가서 막 개원하는 게 막 해요. 그런데 벌써 결정이 나 있는 자리인데 계속 그거를 미룰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힘든 시기지만 힘든 시기만큼 얻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 있게 그럴 때는 오히려 저는 더 열심히 한 발 더 뛰어라. 그러면은 사실 더 준비를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내년 뭐 불경기가 막 계속 평생까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 낮을 때는 더 좋은 얻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경영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직원 한 명도 아주 한 명이 너무나 세일즈를 잘하고 막 변동이 큰 직원은 있으면 얻는 게 있죠. 근데 뭘 잃어요? 그 친구가 빠져나갈 때 갑자기 옮기거나 빠져나가면 큰 리스크가 오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얻는 거와 잃는 거를 좀 잘 생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오랜만에 첫 라이브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그 아라캐스트 그 우리 카카오톡이 있어요. 거기에 질문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요. 제가 그 질문들을 좀 잘 모았다가 또 이렇게 잘 제가 아는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면서 좀 경경 문답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또 다음부터 잘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또 문답도 해드리고요. 저희 아라캐스트에서 좀 더 다양하게 저희가 경영 문답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개원에 필요한 입지도 그렇고요. 뭐 채용 각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섹터의 전문가들이랑 같이 이런 경영 문답을 통해서 좀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드리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으니까요. 앞으로 더 잘 진행될 수 있게 좀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